2월 초 A는 지퍼에 3배의 전압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꼭 실험해보고 싶어 근질근질했어요. 그때 마침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B가 공채 끄트머리에 죽어! 라고 낙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굉장한 비디오를 손에 넣었는데 너도 볼래? A는 방과 후 B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B는 A가 가진 비디오에 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금세 활기를 띠었죠. B가 마음을 트자 A는 물었습니다. 누구 혼쭐 내주고 싶은 녀석 없어? 의아해하는 B에게 A는 설명을 했습니다. 충격 지갑을 파워업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직 실험해보지 못했거든. 이건 나쁜 놈을 혼내주려고 만든 물건이니까 당연히 실험도 나쁜 놈한테 해야지. B는 당연히 충격 지갑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국대회라니 굉장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B는 바로 도꾸라 선생님의 이름을 댔습니다. 하지만 A는 어차피 도구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에요. 그 인간하고는 얽히기 싫어. 이런 말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B는 다음으로 제 이름을 댔습니다. 도꾸라 선생님을 보냈다며 제게 불만의 화살을 돌린 거예요. A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2번이나 같은 수법에 속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어요. 속아도 큰 소동으로 번지지 않을 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B는 수영장 청소를 할 때 보았던 마나미를 떠올렸습니다. 다미마이는 어때? 그 말에는 A도 찬성했습니다. A도 최근 수요일 방과 후 제가 마나미를 학교에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B는 마나미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서 개에게 먹이를 준다는 점,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주머니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제가 사주지 않았던 일을 A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머니라는 말에 A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방과 후에 A와 B가 수영장 탈의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마나미가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곧장 무쿠에게 다가가 체육복 밑에 숨겨두었던 빵을 철망 너머로 주기 시작했어요. A와 B가 그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마나미 맞지? 우리는 엄마네 반 학생이야. 그래, 요전에 해피타운에서 만났지? B가 먼저 싹싹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나미는 경계했어요. 여기 온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일러바칠까봐 걱정한다고 생각한 A는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멍멍이 좋아하니? 우리도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가끔 먹이 주러 온단다. 무쿠에게 먹이를 주는 오빠들에게 마나미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때 A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주머니를 마나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사주지 않았지? 혹시 벌써 사주셨니? 마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실은 이거 엄마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사온 거거든. 자, 조금 이르지만 자, 엄마가 주는 밸런타인데이 선물이야. A는 마나미의 목에 주머니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마나미는 몹시 기쁜 표정을 지었다더군요.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으니 열어보렴. A가 재촉하는 대로 지퍼를 연 순간 마나미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저녁 노을 속 마나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A는 성공이다. 하고 얼굴 한가득 웃음을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B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 안 움직이잖아. B는 떨리는 목소리로 A를 다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려도 돼. A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깨에 얹힌 B의 손을 털어내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어버렸나? 홀로 남은 B는 공포에 휩싸여 마나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손토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주머니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면 내가 공범이라는 게 탄로나지 않을까? B는 눈을 돌린 채 쓰러져 있는 마나미의 목에서 주머니를 풀어 철망 너머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래, 수영장에 빠졌다고 하자. B는 마나미를 들어올려 차갑고 탁한 물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던 겁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기억이 잘 안 나. B는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였지만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했어요. 이상이 마나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입니다. 제가 진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도 B도 태연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경찰이 온 기색도 없습니다. 어째서일까? 저는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고백을 마친 A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사고예요. 결코 A군이 원하는 엽기적 살인사건으로 만들지는 않겠어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B와 자식의 고백에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미로서는 A도 B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진상을 알리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른의 의무지만 교사에게는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라고 판단했다면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번복할 뜻은 없습니다. 꽤나 성직자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사정을 들은 B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배상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B는 그걸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요. 저는 B가 본인이 저지른 죄를 잊지 말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B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는 부디 부모님께서 B를 따스하게 지켜보고 거들어 주세요. 이것도 꽤 괜찮지 않나요?
A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냉정하군요. 게임 두뇌라고 하던가요? HIV 이야기보다 살인사건 이야기를 더 침착하게 들을 수 있다니. 저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다만 A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다케나카 씨가 집에 오셨던 날 밤, 저는 학교에 와서 주머니를 분해해 다시 한번 회선을 연결하고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심장병 환자라면 몰라도 가령 4살짜리 아이라도 그 정도로 심장이 멎지는 않습니다. 시험 삼아 직접 만져보았지만 예전에 젖은 손으로 벗겨진 세탁기 전선을 만졌다가 감전당했을 때가 더 심했어요. 마나미는 정신을 잃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나미의 사인은 익사입니다. 사건 이튿날 A는 마나미가 수영장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째서 쓸데없는 짓을 했지? 라고 B를 다그쳤습니다. 의도는 전혀 다르지만 저도 B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하다못해 그대로 도망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마나미는 살아있었을 겁니다. 저는 성직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경찰에 진상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A와 B의 처벌을 법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은 A. 살인은 없었지만 직접 죽이게 된 B. 경찰에 출두시켜도 둘 다 시설에 들어가기는커녕 보호 관찰 처분, 사실상의 무죄 방면이 될 게 뻔합니다. A를 감전시켜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B를 익사시켜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해도 마나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안 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죄를 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칼슘 부족.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 이 화제로 넘어왔는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칼슘만이 아닙니다. 일본인은 예로부터 재료의 맛을 즐길 줄 아는 민감한 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콤한 카레를 먹으나 매콤한 카레를 먹으나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늘고 있다고 해요. 아연 부족이 일으키는 미각 장애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혀. 아니, A와 B의 혀는 어떨까요? 우유. 전부 마신 것 같던데. 혹시 비릿하다거나 이상한 맛이 난다거나 하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나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종이팩에 든 우유라 가능했던 일이지만
저는 두 사람 우유에 오늘 아침에 갓 채취한 혈액을 섞어 놓았어요. 제 피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철부지 선생님, 사쿠라노미야 마사요시 선생님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그 피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눈치챈 모양이군요. 효과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부디 두세 달 후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효과가 있다면 통상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니 그동안 차분히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두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마나미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그리고 학급 교체는 없으니 모두들 결코 두 사람을 몰아내지 말고 따스한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 이 학급에서 경솔하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직접 선택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 되면 시한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일까요? 효과가 없으면? 그렇군요. 부디 교통사고를 조심하라고 말해 두지요. 이번 봄방학 저는 사건 이후에 함께 살기 시작한 과거의 결혼 상대 마나미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둘이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봄방학을 보내세요. 1년 동안 고마웠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